심혈관 질환의 신호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김병진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혈관 질환을 진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물 치료를 받던 분인데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아니라 정상 수치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역시 콜레스테롤 치료를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형이랑 동생이 모두 40대 초반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예,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너무 뚜렷해서 제가 10여 년 동안에 심혈관 관련 검사를 계속 권했지만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제 말을 사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거나 달릴 때 가슴 부위가 묵직하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쉬면 다시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인 중 2명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그중 한 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놀라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심장혈관 여러 곳이 막히고 좁아져서 심장 근육 일부도 손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더 심각하기 전에 발견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어휴, 그나마 다행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마저 무시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심장이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심혈관 질환의 신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때 심장에서는 어떤 신호를 좀 보낼까요? 제발 심장 좀 봐주세요 하는 신호요.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그리고 어지럼증이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증상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흉통, 즉 가슴 통증은 심혈관 질환의 협심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 속에 죽종, 노폐물과 때가 되겠습니다. 쌓여서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네요.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증은 다른 건가요? 네,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아예 막히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끊기게 되고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뚜렷한 증상 없이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 전에 꼭 신호를 보내는 것이 특징인데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흉통, 가슴 통증입니다. 그럼 여기가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저 건가요? 엊그제 이런 느낌 있었는데. 예,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협심증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처럼 위나 식도 질환이 있을 때도 통증이 올 수 있고 갈비뼈 주변 근육의 긴장이나 염증이 있어도 생길 수 있고 특히 불안증이나 스트레스,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도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인가 보다. 하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일반적인 다른 가슴 통증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협심증의 증상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협심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등 힘든 일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쉬면 5분 이내로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특히 추운 날씨에도 가슴 통증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의 지속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발 원인이 있을 때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5분에서 20분 정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몇 초 잠깐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면 협심증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의 느낌인데요. 협심증 통증은 심장 근육의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조이는 느낌 또는 누르는 느낌, 그리고 압박감 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간혹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슴이 콕콕 찌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심증보다는 신경통이나 근육통과 같은 다른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증의 위치인데요. 보통 가슴 통증하면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협심증 통증은 배꼽 위로는 어디든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심혈관 질환의 신호는 호흡곤란. 호흡곤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심부전증입니다. 심부전증은 요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제대로 충분히 전신으로 못 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게 되면 뒤쪽에 폐혈관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심부전증 환자의 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상인의 왼쪽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좌심실인데요.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수축과 이완이 잘 되고 있는데 수축하는데 힘이 있어 보이시죠? 잘 즉 도와주네요. 심장이 펌프 역할을 아주 잘하는 상태이고 반면에 오른쪽 심부전증 환자의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수축력, 그러니까 피를 짜내는 힘이 매우 약해져서 힘이 없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정상 수축력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빠진 펌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되게 힘겹게 판막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심부전증 환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계단 2층이나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세요? 혹시 숨이 차면 중간에 쉬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2, 3층만 올라가도 쉬어야 한다면 심부전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폐질환이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요즘은 BMP라는 혈액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로 쉽게 심부전증을 진단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신호 세 번째는 두근거림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빨리 뛰거나 느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두근거림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 빨라지는 빈맥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빈맥 환자들은 맥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미미하거나 부정맥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빈맥이 심해질 경우에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실신을 할 수도 있고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미미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부정맥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니만큼 화내지 마시고 영화나 TV도 화내는 것보다는 주로 코믹한 것을 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당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빈맥이 심해지거나 위험한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나 시술 치료 등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의 신호 마지막은 어지럼증입니다. 이건 부정맥 중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안정된 상황에서 분당 맥박이 60회 이상 뛰어야 하는데 실제 심전도 검사 결과에 60회 미만은 모두 서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아까는 빨리 뛰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천천히 뛰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모든 분은 아닌데 특히 서맥은 운동선수들 그중에 특히 마라톤을 하는 분들은 서맥이 많습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어서 맥박이 느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안정 시에 맥박이 분당 55회에서 한 60회 정도라면 오히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심장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서맥도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뛰게 되는데 전기 신호가 시작되는 곳에 문제가 있거나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신호 전달이 안 되는 방실 차단이라고 하죠. 방실 차단이 있을 때 병적인 서맥이 나타납니다. 특히 완전한 방실 차단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심장이 잘 뛰지 못해 전신으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어지럼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심하면 빈맥과 마찬가지로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이럴 때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좀 일반적인 증상이랑은 다른 건가요? 예, 섬액 환자분들은 대부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또는 먼 곳으로 사라지는 듯 아득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주위가 빙글빙글 돈다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액이 아니더라도 심장 원인의 어지럼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운동 중에 또는 부정맥 중 빠른 부정맥이 생길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식은땀이나 두근거림 그리고 흉통과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호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빨리 가서 받아봐야겠네요, 검사를. 예, 맞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심장이 제발 나 좀 봐줘 하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타났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에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늘 심장이 아프기 전에 예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러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하지만은 가짜 정보도 너무나 넘쳐나죠.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교수님. 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콜레스테롤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만 간략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 꼭 필요한 지질 성분입니다. 항상 필요한데 그렇지만은 과유불급. 많이 있으면 결국 혈관 속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들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꽤 많이 있으시죠. 예. 이런 콜레스테롤 약만 먹어도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는 부작용 때문에 못 먹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무려 3배에서 7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 역시 마찬가지니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식품일 뿐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고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예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꼭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예,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럼증 이 네 가지는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뿐이지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난치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꼭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신호에 대해서 두 번째 강연 들어봤는데요. 역시 티봇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루이숙님께서는 76세 된 오빠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요. 이거 수업 시작하자마자 오빠가 걱정돼서 교수님 강의 좀 잘 들어보라고 연락했습니다. 제발 자극 좀 받고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이런 가족들 하셨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좀 심장이 지금 안 좋아지셨나 봐요. 교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심쿵했어요. 가로치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심장이 안 좋아지게 만드셨어요. 너무 멋지셔서. 저도 두근거립니다. 교수님 강연 듣고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댓글도 있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는 밤만 되면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것도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네, 심부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요? 특히 양쪽 발목과 종아리가 계속 붓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증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할 피가 다리에 저류되면서 부종, 즉 다리가 붓게 됩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오래 서 있거나 계속 앉아 있어도 부을 수 있고 콩팥이나 간 기능 이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 숨이 차거나 최근에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더욱더 신부전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꼭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병진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